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 꿈 과학자인데요. 제가 제 꿈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우주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은하 밖에까지 나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됐냐면요. 과학은 일단 저한테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거는 바로 이 위험한 과학책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하진 않죠. 그런데 이 위험한 과학책은 퀘스천 앤 앤서 방식으로 과학 원리를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웃기고 또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걸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과학이 좋아졌어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사용수 해결률 저장 수조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이상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평생을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과학과 수학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또 바뀌어온 과정이 꽤 긴데요. 일단 첫 번째, 과학자였다가 우주인이었다가 소방관이었다가 다시 과학자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꿈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발표할 김영경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지요? 그런데 그 꿈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MSC에서 읽은 책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저의 꿈에 들어가기 전에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꿈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입니다. 즉, 한 사람이 미래에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로 자기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꿈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읽은 책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과학책은 과학에 대한 것인데, 이 과학책을 읽고 꿈이 다른 것에서 과학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꿈은 예의대학교에서 졸업한 역사학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에 관한 세 가지 유명한 명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신채원 선생님이 남기신 명언인데요. 여러분, 신채원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신채원 선생님은 우리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정신적 지지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게 말합니다라는 말을 남기셨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 산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역사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과학이며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에게 영향을 준 두 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역사학이 고대편입니다. 현재 사회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 한 나라의 역사의 왜곡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북공정도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건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학이 고대편은 저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이 세계의 시작도 알려주어 저의 꿈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 책은 저의 믿음과 용기를 주었죠. 자,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에는 어떤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죠. 이 갈매기는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말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말주머니에는 도전과 비행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은 매일 더 멋지고 더 빠른 비행을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말이지요. 갈매기의 꿈이 왜 저한테 용기를 줬냐면, 역사 학문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예일대학을 졸업한 역사학자가 되려면 실패해도 용기 내어 일어서고 역사학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이 나와서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조나단은 딱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갈매기의 꿈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더불어 도전 정신을 가지다가 충고해 주어 자신감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2100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100년, 그 해는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를 까먹고 싫어하게 되어 과거에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없애고 사람들을 차별했다. 일반 시민들도 서로 간 전쟁에 일으켰다. 물론 그래도 사람들은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실패도 성공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려 하지도 않았다. 물론 나도 그들과 똑같았다. 하지만 2100년 12월 24일 내 인생에 바꿀 선물이 왔다. 나는 그날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책을 읽기로 했다. 그런데 책을 고르려고 한 순간 두 권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로 내가 처음 보는 세계 역사 이야기와 갈매기의 꿈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두 책 중 세계 역사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았다. 그런데 세상에 나는 그 책의 첫 번째 장을 읽고 나서 너무 놀랐다. 그 책의 내용은 역사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했던 역사였던 것이다. 세계 4대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허 그리고 이집트 문명과 옛사람들의 지혜가 나와 있었다. 지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떠돌이 유목민에서 정착생활로 옮겨간 것, 그리고 농사를과 농기구를 발전한 것,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지대를 찾아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정확히 나와 있기로 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날아간 전쟁이 많았고 독재자치도 많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저지르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 순간 다짐했다.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의대학교에서 졸업한 역사학자가 되기로. 그리고 나는 다른 한 권인 갈매기의 꿈도 읽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도 깜짝 놀랐다. 갈매기의 꿈은 현재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는 자신의 자유를 중요시했다. 또 도전 정신도 매우 중요시하기도 했다. 주인공 조나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높이 나가서 더 멀리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 나의 꿈에 용기를 주었다. 이 두 책, 나의 꿈을 만들어준 세계 역사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준 갈매기의 꿈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꿈은 역사학자가 확실해졌다. 자, 이제 2100년으로부터 50년이 흘러 2150년.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나는 역사학자로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했다. 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먼 과거에 인류가 생겼고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라온입니다. 저의 꿈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인권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에 영향을 준 책은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와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입니다. 먼저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의 난이는 기후난민입니다. 기후난민이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에 기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온 난민을 말합니다. 기후난민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스마엘은 소년병이었습니다. 소년병은 전쟁에 나가는 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마엘은 전쟁에 나가 소년병이 되었습니다. 나니와 이스마엘은 둘 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나니는 생존권과 발달권을 존중받지 못하였는데요. 생존권은 평소대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권리를, 발달권은 잘 놀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권리를 말합니다. 또 이스마엘은 생존권과 보호권을 존중받지 못하였는데 보호권은 폭력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나니는 기후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야 했고 이스마엘은 소년병이라는 이유로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나니와 이스마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지구온난화 전쟁이 강해지면 저도 기후난민이나 소년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니나 이스마엘처럼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구가 깨끗하고 인권도 많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지구온난화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내려놓아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도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도 예전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하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자원 낭비를 하게 하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이 모여 지구온난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푸른 지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푸른 지구도 지구온난화랑 비슷하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작은 생각이 분리수거와 자원 절약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금방 푸른 지구도 만들어집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처음에 작은 싸움이 점점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지구를 만들려면 양보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싸움이 줄어들고 점점 평화로워져 결국은 행복한 지구가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작은 생각, 작은 일들이 모여 멋진 지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인권운동하고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아 선생님이십니다. 방정아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만드셨고 어린이 신문과 어린이 동화책 번역도 하셨습니다. 방정아 선생님은 평생을 어린이를 위해 바치셨고 어린이 인권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방정아 선생님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푸른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운동가가 되어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꿈에 대해서 발표할 이시아입니다. 꿈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규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이 보이시나요? 꿈은 생각 속에서 태어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꿈이 없는 사람도 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 뭘 하면 기쁘고 즐거울까 하는 생각.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꿈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의 꿈에 영향을 미친 책은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은 MSC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노력하는 습관,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꿈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로야 선생님입니다. 로야 선생님은 영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항상 저를 꿈을 이루라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선 성찰, 책임감, 그립, 배려, 감사, 성실, 자신감, 책 꾸준히 읽기와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그릿과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릿은 나의 꿈을 계속 노력하는 상황을 말하고 성실은 하나하나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편한 점을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하루 계획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부족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변호사 같은 큰 꿈은 아니지만 맨날 꿈이 바뀌는 그런 호기심 많은 아기라고 엄마가 예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저의 꿈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주환입니다. 저의 꿈은 행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외교관입니다. 첫째,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직업들 중에서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고 많은 저의 본질 중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외교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외교관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나라의 대표이며 주재국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나라에 살거나 여행 온 우리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세 가지 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 세 가지 책이 있었고 그 세 가지 책을 설명하는 방법은 전반적인 내용과 제가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국사 편지 2권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역사는 흐름이고 시대별 나라의 건국과 멸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렌즈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를 같이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사 편지 2권을 고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사 편지 2권에 대해서는 고려시대가 나오는데 고려시대 역사와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여기서 보이듯이 이 고려시대에는 거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 거란 전쟁에 소선영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왔는데 그 소선영이라는 장수는 진짜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의 왕은 서희라는 사람을 보내서 외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교를 하고 난 뒤에 이 서희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의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는 우리 역사의 왜곡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땅이 자기 나라 거라고 그 역사를 자기 나라 거라고 우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서희처럼 무력이 아닌 대화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오방색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 보이듯이 오방색은 서로 색깔별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오방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오방색은 적청, 흑, 황, 백의 색깔들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자의 렌즈는 우리나라 전통 색깔을 소중하게 여기자입니다. 또 배경은 우리나라의 전통 색깔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오방색이라는 것 때문에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보이듯이 저의 렌즈에서는 돌잡이 때 저는 오방색지라는 것을 잡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상님들의 것들도 담겨 있었고 이 오방색들의 특색들이 각각 섞이면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게 외교관의 다재다능과 같은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또 요새는 돌잡이 오방색지가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은 갈매기의 꿈입니다. 여기서 갈매기의 꿈에 대한 내용은 나의 삶의 목적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렌즈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배경을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을 또는 모두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던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저의 렌즈로 보았을 때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눈앞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렵다고 또는 힘들다고 발전이 되는 그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나이에 발전이 되는 그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국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바라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첫째, 지식과 배려.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편지로 알았고, 둘째, 다재다능한 것을 오방색에 대해서 알았고, 셋째,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을 갈매기의 꿈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외교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 의견을 조율하는 것, 언어 습득과 편안함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가 꾸민 김지은입니다. 수의사는 동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소가 돼지가 있는 농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동물원에서 동물 치료하고 방역하는 일을 담당하거나 동물 보존하는 일을 하는 전문 수의사가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동물 실험이 행해지는 화장품 및 다양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할 수도 있고, 동물들이 먹는 사료회사와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도 수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양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 가는 것도 좋아했고, 귀여운 강아지나 토끼 인형도 그냥 지나치도 못하고 늘 살려다가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뉴스나 책을 통해 아픈 동물이나 위험에 처한 동물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봐주세요. 이 자료는 고양이 학대에 관한 뉴스 기사입니다. 이처럼 학대뿐만 아니라 동물 쉽게 인형처럼 사고파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도서를 읽어 친구들한테 심각성을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사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만의 동물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함께 커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동물을 키우려면 먼저 동물에 관해 잘 알아보고 책임을 질 자신이 있을 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동물에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동영상은 강영욱의 감정백과였습니다. 그 유튜브는 강영욱 조련사가 여러 종류의 개들의 특징과 성격을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 개들도 각자 개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의 동물에 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많은 동물들 중에서 고양이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양이에 관련된 유튜브만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께 미리영철의 양양펀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철은 제 꿈인 수의사인데, 저처럼 고양이를 특별히 사랑해서 고양이 전문병원을 차렸고, 고양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전달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만든 고양이 유튜브도 합니다. 그 유튜브들에서 모은 정보는 이 미래 김지우 수의사 김지우 고양이 백과사전에 담았습니다. 이 백과사전에는 고양이를 나중에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돌보며 이런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특히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수학 공부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만 저는 고양이 사랑하는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면 저의 고양이 전문병원에 한번 들려보세요. 고양이 사랑하는 친절한 수의사 김지우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저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와 연관이 있는 책은 소설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 꿈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겠습니다. 축구는 정말 재미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해외에서 프리미어 리그 선수로 뛰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는 직업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잘하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모습, 세레머니 하는 모습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왼발 오른발을 모두 다 잘 사용하며 왼발 오른발을 모두 슛을 잘 넣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쉬운 연습을 통해 손흥민 중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남들보다 오랫동안 뛰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매일 축구 연습을 하고 다른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축구, 수영, 배드민턴, 스키입니다. 축구를 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수영을 하면 지구력을 키워주고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배드민턴을 하면 팔의 근육이 키워져 축구할 때 상대를 막기 좋고 순발력이 높아집니다. 제가 축구 선수가 되면 어떤 스포츠 선수에 있다면 손흥민 선수처럼 최강 공격수가 되고 싶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득점하고 제일 역사에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훌륭한 축구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꿈을 위해 계획시험과 일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의 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내 꿈에 대해서 갈매기의 꿈을 읽고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바람입니다. 먼저 제 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꿈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꿈을 정하고 재미있어서 꿈을 정했지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갈매기의 꿈을 읽고 갈매기의 꿈 줄거리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이 성공한 것은 시속 440km를 나는 것이고 날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시도했습니다. 조나단의 노력과 인내를 보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노력은 제가 노력한 것들은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야구를 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갈매기의 꿈을 읽고 다른 어린이들도 저처럼 꿈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갈매기의 꿈은 갈매기 조나단이 비행을 좋아하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지만 자신과 비슷한 갈매기들을 찾아 비행의 스승에게 교육받고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자유로움을 물건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제 손에 있는 이 종이 비행기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가 만약 제 손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자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유로움이 가질 수 있는 이로움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물건을 자신이 진짜로 가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여 멍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지와 정체감이 강해져서 쉽게 결심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조나단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뒤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이주환입니다. 제 꿈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들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의자. 의사? 현기말 그 의사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26개 분야 중에서 간호내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호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전염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내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는 지식은 물론이고 전달력, 배려심, 정확한 판단력, 스피드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간호내과 교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바이러스에 평소 관심이 많으면서 의사도 되고 싶고 적성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 어벤져스라는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간호내과 교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바쁜 일과와 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어벤져스라는 책에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저 이것이 동화이지만 과학 지식과 분야별 설명을 아주 잘하였고 의사 생활에 흥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한 개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꿈은 의사를 성공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상징표입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후원을 하거나 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후원을 통해서 제가 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난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계기에는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는 기후 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이라는 가족은 폴리네시아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섬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힘들고 긴 여행을 거치고 마침내 기회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난인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차별, 소문, 혼란 등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선물과 호의, 또한 사진을 같이 찍자고 도와주었습니다. 난인의 가족은 왜 난민이 되었을까요? 그는 바로 지구를 온난화하는 아주 큰 죄 때문입니다. 그 주범은 바로 우리고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섬이 잠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지구를 함부로 대하고 오염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중에는 자연이 없어지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구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난민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 난민들의 세상에 대해서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난민들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국경 없는 이사회,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구라는 여러 단체들이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에게는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경 없는 이사회라는 단체를 통해 난민들의 보이지 않는 벽에 진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